안녕하세요. 부가트로 보는 책의 역사 2편.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과학적 사설하고 불리워지는 우베 요쿰 작가님의 모든 책의 역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생겼던 저에게 너무나 재밌게 쓰여진 역사소설, 지식소설처럼 느껴져서 흥미로웠는데, 이 책을 막상 추천해드린 지인분들은 책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며 읽기를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립도서관에서 동영상 어린이 책 수업을 의뢰를 해주셨고요. 처음 시도해보는 유튜브라 많이 고민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온 책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책 읽기 부가트와 연관지어 이야기해보면 책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구석 챌린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책 속의 재미난 글자 이야기들, 점토판, 파피루스 족간책, 한지책, 코덱스 책 중에서 족간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을 했고, 초등 저학년 친구들의 참여가 많을 듯해서 쉽게 이야기 위주로 짧게 해보았었고요. 성인을 위한 2편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참 컸는데, 저도 늘 준비하는 내 아이 책 읽기 어떻게 하면 재밌을 것인가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엄마 아빠도 함께 즐기는 책 경험을 통한 부가트, 전통 제본 기법인 오치만장법을 활용한 나만의 한드책을 만들어 독서 노트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쓰는 세계 책의 역사를 기대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뒤쪽에 영상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 페이스북에 자랑도 해주시고요. 그럼 파피루스에서 전자책까지 모든 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글자와 종이 혹은 그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맞나요? 딱딱해 보이는 이 책의 표지 속에서 따뜻하고 살아있는 책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함께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집과 도서관에 있는 코덱스 책만이 책이 아니고 아름답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것, 창의성이 넘치는 작품과 예술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듀와 패턴을 벽과 바닥에 그리던 선사시대부터 지식과 배움의 기회가 넘쳐나는 현재까지 긴 책의 역사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벽에 새겨진 책, 손에 든 책, 도서관의 책, 성스러운 책, 기계로 만들어진 책, 산업적인 책, 전자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베 작가님은 책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과거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의 일부분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 공감했답니다. 제1장 벽에서 새겨진 책으로 가서 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익숙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종이다발로 정의한다면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기의 발명 이후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경주 불구사 석가탑에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른이경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제작된 금속 인쇄물 직지심체요절 등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책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조경희 작가님 글, 박철민 작가님 그림의 대교출판 천년의 사랑 직지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물질적 대상이고 과거의 일부분이라는 책의 정의에서 본다면 뼈에 새겨진 기호들과 동굴 벽화들이 당연히 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가까운 울주군 방구대 암각화 박물관은 경주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경주 금장대 산책길에도 청동계 시대 암각화가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가보신다면 좋은 경험이 되실 듯 합니다. 제2장 손에 든 책.
기후의 변화로 빙하기가 지나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청착시대 생활을 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서기전 4천년경에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났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생산의 잉여가 일어나고 새로운 경제 방식으로 생산된 재화의 소유, 저장, 분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런 목적으로 행정적 정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점과 선과 숫자로 기록하고 계산하며 점토공에 기록해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기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관료주의적인 행정과 문서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데요. 점토판으로 이런 기록이 가능하고 조정이 됨으로써 지방 분산도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점토판이 단단하고 실용적인 팔레트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나이메르의 메이크업 팔레트처럼 장식적인 기능도 함께하게 되고 발전해 나가게 되죠. 저는 아이들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찰흙 2개를 이용해 점토판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 클레이가 있으시다면 클레이로 함께 만들어 보시고 우리 가족만의 기호, 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자리를 적게 차지하고 생산이 적게 필요한 파피루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페이퍼의 유래가 된 파피루스가 이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나일 델타강 유역에서 대량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나무에 심을 잘라 평평하게 쌓고 방망이로 두들겨 이어붙이면 줄기에 끈끈한 즙이 나와서 접착이 되고 현대의 종이처럼 쓸모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종이보다 단단하고 접었다 펼 수 없었기 때문에 접었다 펼 수 없었고 습기에 약해서 너무 건조해지면 바스러지기도 하고 하는 단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3장 도서관의 책. 여기까지의 책들, 무수한 점토책, 파피루스 책들은 행정 업무를 위한 텍스트일 뿐 문학으로서의 매체가 아니었고요. 신이나 왕을 위한 찬가, 주술문, 기도문 정도가 문학으로 분류되고 있었다고 해요. 서기전 1600년 전에는 분수, 산술, 기하 영역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린두스 파피루스라는 최초의 수학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문학 작품으로는 길가메시의 서사시, 의학논문 형태로 개금서로 만들어지면서 보관할 장소들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책들의 집, 도서관이 생겨납니다. 필경사라는 글을 쓸 수 있는 몇몇 직업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가 남성의 인구의 20% 정도가 글을 읽고 쓰고 지적인 대화를 나눌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점점 글을 읽고 쓰는 일은 많아졌지만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읽고 펴고 감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지요. 제4장 성스러운 책. 표지에는 작가의 얼굴을 그리고 책 끝에 작가의 이름을 써넣었던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켰기에 파피루스를 잘라서 여러 겹 겹쳐 묶고 번호를 써서 나열하기 시작함으로써 처음으로 접는 책 코덱스 방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왕권이 약해지고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떠오른 기독교와 교회가 고급스러운 양피지 코덱스 책을 성경으로 하고 이교도와 비기독교에서는 파피루스 코덱스로 책을 분리시키면서 515마리의 송아지 가죽이 필요했다는 코덱스 아메아네투스 양피지 코덱스처럼 점점 더 고급하고 소장하고 싶은 미학적 책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주로 구하기 힘든 가죽으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한자 한자 베껴 써지는 필사를 통해 성경으로 만들어주면서 교회의 권위를 더 빛내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소로 발달되어지지만 수도사들이나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쓰여진 데다가 여전히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지니 특별한 사람들만이 읽고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유럽에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 도시 시민들이 생겨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가 발견되어 번역됨으로써 대학에서는 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원하게 됨으로써 책의 생산은 더 이상 수도원 안에서 교회나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만들어지고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공업 공장에도 서도 만들어지고요. 대중화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5장 기계로 만들어진 책. 기계로 만들어진 책 하면 동서양의 문화적, 산업적 교류로 눈부신 발전을 했던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인쇄업자 구텐베르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이 책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쉽지 않았던 인쇄 일대기를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6장 산업적인 책.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시민계급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고 종교나 왕권보다는 대중들에게로 독자층이 변화됨으로써 작고 저렴하고 가벼운 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고 해요. 학교가 생겨나고 대중무역에 대한 요구, 백과사전 등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책,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주문 생산과 희소성으로 인해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책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맞물려서 재화로서의 책, 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 부수를 늘리고 팔리기 위한 책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제7장 전자책.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고 손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시대. 미니멀을 추구하고 너무 많은 책의 공간 점유와 텍스트의 피로감을 느껴서 전자책을 찾고 기계가 책을 읽어주는 전자책의 시대까지 왔지만 가장 처음 이야기한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책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는 없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물리적 행위, 부가트로 계속해가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드는 부가트 방식이 새로운 책의 역사를 쌓아가는 것이라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 책을 함께 읽기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마인드큐브 이상용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